3조각 처리 맞니? 네. 오케이. 자, 미분계수 뭐 개념은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이용한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뭐 문제 별거 없겠죠. 자, 주어진 극한식이 의미하는 게 뭐니 얘들아? 주어진 극한식이 의미하는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원래 분모에 얼마만 있길 바래? H. 그러면 2분의 1 F'1은 6이다 라는 식으로 읽히셔야 합니다. 주어진 극한식 맞습니까? 네, 그래서 F'1은 얼마? 10인데 F'1은 2 더하기 A니까 걔가 10이려면 A는 10 괜찮니? 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극한식 뭐라고 읽혀야 돼, 요번엔? F'2가 1이라고 읽혀야겠죠. 그쵸? 근데 미분에서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4 빼기 A므로 A는 얼마? 3. 자, 그럼 문제는 3번인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 9제곱 마이너스 5x 세제곱 10x 빼기 6. 자, 0분의 0꼴 확실합니다. 이거 값 어떻게 구하죠? 치환. 네, 인수분해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통째로 치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수항을 두고 치환하셔도 돼요. 얘를 fx라고 일반적으로 치환을 합니다. 됐냐?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빼기 f1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야? f'1이죠. 괜찮니? 그래서 어때? 아, 얘 미분에서 1 집어넣으래. 9 빼기 15 더하기 10. 답은 4가 될 겁니다. 거뜬하죠? 됐니? 오케이. 자, 37번과 38-2번 문제 풀어볼게요. 37이랑 8-2번. 뭐 간단하게 처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자, 37번 같은 문제 때문에 치환하는 건 꼭 알아야 되는 형태겠죠. 그쵸? fx를 x의 n제곱 더하기 5x라고 잡아주시면 주어진 식은 an이라는 놈은 f'1이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쵸?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얼마? 어떻게 되니 식이? n 더하기 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n 더하기 5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얼마? 2분의 15, 16 더하기 5 곱하기 15. 됐어? 그러면 이거 약분해서 그냥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0으로 묶어서 15 곱하기 13 하셔도 되겠죠. 15 곱하기 13은 다 암산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잘 봐. 얘를 이런 건 이제 그냥 혼자서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해요. 아니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알겠죠? 합차 공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15, 15 제곱은 225 외우고 있잖아. 30 빼도 되고 196에서 1 빼셔도 되고요. 아무튼 195가 답이 돼야겠죠. 그러면 뭔 말인지 이해갈까? 오케이. 네. 자, 38의 2번은 건아 뭘 치환하는 거야? n분의 1을 뭘로 치환하지? h로 치환하면 h는 뭘로 가지? 엎드려 뻗치세요. 네. 0으로 간다 아니야.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간다 또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한쪽 방향 극한이에요. 좌극한 우극한 없어요. 이거 좌극한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지.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우극한입니다. 치환했을 때도 그게 살아 있어야 돼요. 답 구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지금 이 문제들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 꼭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항상 치환할 때는 정확하게 체크해주는 습관을 들이자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리미트 h가 0불로 갈 때 h분의 f2 더하기 h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h 10. 자, fx가 무슨 함수야 얘들아? fx는 연속이고 2차니까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거야. 알겠죠? 정확하게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극한 저극한 다 똑같을 거니까 미분계수 존재니까 안 써도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근데 원래 치환할 때는 쓰셔야 된다고. 됐니? 네. 끝났네요. 뭐 여기 2 필요하겠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F'2는 5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대입해서 A값 찾고 3 집어넣으면 답 얼마? 얼마? 네, 16입니다. 넘어갔어. 자, 항등식에서의 활용이고요. 거기 위에다가 적읍시다. 차수 찾기라고 쓸게요. 그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2차 함수는, 그러니까 처음에 39에 나와 있는 1, 2번은 그리고 그 아래 40번까지는 차수를 알려줬죠. 그럼 쉬운 문제예요. 차수를 알려주면 쉬운 문제야. 알겠지? 근데 옆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차수 안 알려줘요. 니네가 차수 찾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니? 그러면 쉬운 건 내가 풀고 어려운 건 니네가 풀겠죠? 왜 째려봐. 자, 일단 3, 9번은 뭐 하겠어? 그러면 fx를 1번 그냥 놓고 쓰는 거야 얘들아. 뭐 방법이 없어. 모르는 문자 3개니까 조건 3개 줬겠지. 문제 없죠? 근데 밑줄 칩시다. F'0는 2. 보자마자 급발진 해야 돼요. 얘 2다.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1차항계수밖에 안 남습니다. 됐니? 그럼 이제 문자 2개 남았고 그 2개 대입해서 연립해서 구하면 되겠죠? 이해갈까? 오케이. 그러면 1번은 생략. 2번. 자, 요번에도 F0은 1 보자마자 뭐 해야 돼? 아, 상수항 1 써놓고 시작하면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약간 부담감이 덜 하시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줘? 주어진 거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끝입니다. 괜찮죠? 뭐 더 안 써도 되지? 그냥 개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됐죠? 좌변 우변 똑같다 해서 그냥 구하시면 끝. 오케이. 자, 40번 어때요? 40번 어때? 40번? 40번 어때? 처음에 뭐 하고 싶게 생겼어? 0 집어넣으면 땡큐죠? 40번. 그렇잖아. 4b는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0이야 얘들아. 4 나와요. b는 1 나옵니다. 괜찮아? 그렇게 해서 그냥 때려버린 다음에 그 다음 뭐 대입하시든 또 다른 값을 집어넣으시든 해서 편한 대로 가시면 되겠죠. 알겠니?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항상 개수비교법만 쓰는 문제, 수치대입법만 쓰는 문제만 내기엔 문제수가 너무 한정적이잖아. 시험 문제는 둘 다 썼을 때 효용성이 높은 문제가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출제가 될 수 있는. 항상 그래서 대입해서 간단한 게 있는지 확인해보는 습관 들이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쉬운 문제는 끝났고 옆에 있는 1번만 먼저 풀게요. 41의 1번. 네, 뭐 얘도 사실 최우차항계수를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고요. 야, 차수 하나 낮은 걸 곱해서 3차가 되려면 너무나 당연히 얘가 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고 얘는 그러면 2x로 시작하는 모양이 됐었겠죠. 문제 없죠? 그래서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놓고요. f'x는 뭘로 놔야 돼? 2x 더하기 a로 놓고 스타트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식 2개만 찾으면 되죠. 모르는 문자 2개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고차항계수는 이미 썼으니까 의미 없고요. 만반한 상수항 6. 그 다음 1차항 5. 이거 연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이것도 귀찮네. 2차항까지는 가볼까? a 더하기 그래 이게 쉽네. a는 마 3, b는 마 2. 셋 중에서 편한 거 갖다 쓰시면 되겠죠. 됐냐? 네. 자, 2번 문제도 마저 풀고 넘어갈게요. 네. 몇 찬지부터 찾으셨어야 되는 문제고요. 뭐, 요 문제가 실제로 너희한테 주어질 문제의 확률이 높겠죠. 최고차항계수도 안 알려주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fx를 가정하는 겁니다. n차식이라고. 최고차항계수도 모르고. 그럼 여기서 당연히 a는 0이면 안 되겠고요. n은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겠죠. n차
다항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최고치 한계수만 대입하시면 돼요. 얘만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좌변이 2a 아래다 쓸게요. 2배 a x의 n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x-1 곱하기 저거 미분하시면 an x의 n-1제곱이죠. 이 중에서 뭐만 보자고? 최고차항만 보라고. 알겠죠? 일단 차수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곱하면 an x의 n제곱 되죠, 다시. 차수 똑같네? 그런데 얘도 같아야 되겠죠? 항등식이니까. n은 얼마다?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제일 큰 차수만 집어넣어서 차수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뭐,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뭐 해주는 거겠냐. 뭐, 대입해서 풀어줘야겠죠. 그쵸? 근데, 1르면 0이네요. f1은 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fx를 x-1에 뭐라고 쓸까? 최고치 한계수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이제 ax 더하기 b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 뭐 조건식 2개만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괜찮니? 그럼 저기 메뉴에 f-8은 8이라는 거 있잖아. 그치?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8은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이미. 그건 나중에 찾으시면 되고. 그럼 조건 하나만 더 찾으면 되지. 가장 만만한 거, 그쵸? 누구 쓰는 게 좋겠어? 상수항이 만만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b. 왼쪽의 상수항입니다. 오른쪽의 상수항은 f'의 상수항에 마이너스 1 곱한 거니까, 야, 얘를 미분해서 나올 거는 뭐냐, 상수항? 1차항계수예요, 1차항계수. 1차항계수에 마이너스 곱하면 상수항 되겠죠, 그쵸? 1차항계수 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a 마이너스 b 나오겠지. 됐나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0 나오실 겁니다. 괜찮을까? 여기에서 a 더하기 b는 0 나오고요. 저 보라색 이거 대입하시면 마일러서 8 나오려면 마일러서 마이기 때문에 이게 마사가 돼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마사다 하시면 ab 연립 쉽게 되실 겁니다. 답은 얼마? 아무도 못 구했어요? 답은 18 나오십니다. 괜찮니? 오케이. 난 구한 줄 알았네. 미안해요. 오해했네요. 소연이 괜찮아? 힘들 땐 어떻게 하라고? 옆에 소연이 때려. 그래야 내가 알아채. 뭔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이거? 괜찮니? 네, 괜찮네요. 해도 되니? 네, 볼게요. 잘 봐, 얘들아. 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였죠? 우함수? 좌우 대칭? y축 대칭? fx는 항상 뭐랑 같다? 마이너스 fx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미안해. 요거랑 같다죠. 큰일 날 뻔했다. 이거지, 그치? 괜찮아? 저거 항등식이야. fx랑 f 마이너스 x가 같다라는 건 항등식이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이니까. 그럼 이 상태로 미분을 하면 f'x는 f' 마이너스 x 합성함수 미분. 자, 미안하다. 속미분이라는 말 지난 시간에 들었던 거 기억나니? 속미분. 요 안에 것도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거든, 원래. 그래서 마이너스가 곱해져요. 그래서 뭐가 된다? 기함수가 돼요. 반대로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은 뭐였죠? 요게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지, 사실. 그러니까 다시 쓸게.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같다. 둘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게 기함수 나타내는 거였죠. 여기 기함수. 얘를 미분하시면 f'x는 이거 속미분 마이너스 나와서 곱해지면서 플러스로 다시 바뀌어요. f' 마이너스 x가 돼요. 그래서 우함수가 돼요. 놀랍게도. 그래서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고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입니다. 괜찮을까요? 알고 있으면 좀 편해서. 나중에 적분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는 게 낫겠죠. 적분 때도 나오니까.
됐니?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걸 써먹으면 돼요. 42에 1번. 얘들아, 2차 함수 fx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래? y축 대칭. 우함수라는 얘기겠죠. 미분에서 1 넣었더니 얼마 나온대? f'1이 얼마래, 얘들아? 4. 그러면 뭐 이 문제에서 크게 작용하진 않지만 f'-1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4란 얘기예요. 우함수였던 놈 미분하면 기함수 되니까. 1 넣으면 4, 마 1 넣으면 마 4. f가 우함수면 f''은 기함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니? 오케이. 뭐 이 문제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1번 문제에서 바랬던 건 뭐니까 너무나 당연히 식스라는 거겠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자, 다항함수에서 우함수는 뭐만 있는 거지 얘들아? 다항함수에서 우함수는 짝수 차수항만 있거나 상수항이에요. 짝수 차수항 또는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다항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 해요.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에서 기함수는 뭐죠? 홀수 차수항만 있는 걸 기함수라 해요. 기함수의 성질을 가져요. 홀수 차수만 있으면. 알겠죠? 그래서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우함수라고 했으니까 짝수 차수항과 상수항만 있을 거다. y축 됐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야, 그러면 f'1이 4라는 거는 얘 미분에서 직접 1 집어넣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f'1은 2a가 되면서 걔가 4니까 a는 2라는 값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는 f'x가 4x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거기다 k 집어넣어서 시그마 취하래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다 k 집어넣으면 4k. 4 곱하기 55네요. 220. 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 그럼 2번은 fx를 뭐라고 잡으라는 거겠니 얘들아? 3차 함수인데 어디 대칭? 원점 대칭. 위에다 기함수 적어놓고 원점 대칭인 기함수는 홀수 차수만 있네. 바로 때려버리시면 되죠. 한 번만 얘들아 설명을 도와드리자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3차식이 이렇게 돼요. 그냥 그치? 그럼 f-x를 쓰면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d가 되는 거지. 그치?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 이걸 넘겨서 써보면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거든. 두 개를 더하면. 맞지? 이 상태로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기함수라고 했을 때. 그러면 0 돼야 돼. 2bx 제곱 2d가. 근데 이게 항등식이려면 x에 관해서 항등식이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란 소리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기함수려면 어때? 이게 0이라고. 홀수차수만 남아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죠? 증명하는 방법은 이걸로 다 증명이 됩니다. 홀수차수만 있다, 짝수차수만 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아까 위에 한 것처럼 똑같이 대입해서 찾고 시그마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얘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4-3번을 한번 해볼까요? 네, 뭐 가봅시다. 4-3번 문제 출제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바꾸라는 얘기겠죠?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주어진 식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에 x 빼기 1 분의 얘들아 f1 자리에 뭐 쓸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 기함수니까 똑같잖아. f1이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은 기함수니까. 마찬가지로 f 마이너스 x 자리에는 마이너스 fx 즉 앞에 거 플러스로 바뀌면서 fx라고 써도 되지 않겠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함수의 성질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됐습니다. 됐어? 순서만 바뀌었을 뿐.
그래서 f 프라임 마일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주황색은.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더니 3이 된대요.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현재 마륙이다. 알 수 있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내가 지금 f 프라임 마일도 알고 있고 f 마일도 알고 있으니 최대한 활용하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4라는 놈을 뭐라고 보면 좋겠어? f 마일의 제곱으로 보시면 되겠죠? 2의 제곱. 됐냐? 그러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리미트 x가 마일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fx 플러스 f 마이너스 1. 그러면 나는 이 앞에가 또다시 f 프라임 1이 되실 마이너스 1이 되실 거고요. 거기에 뒤에 거는 2배의 f 마일이 되시겠죠. 그래서 6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4 답은 1번이 돼 주실 겁니다. 괜찮을까? 네, 4번 한 번 더 갑시다. 네, 야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내가 알려드렸듯이 f 프라임 마이너스 2랑 f 프라임 마이너스 4의 값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 왜냐면 그렇게 해도 답이 나올 거예요, 참고로. 오케이? 근데 뭐 여기서 조금 더 바랬던 거라고 생각되는 풀이로 한번 가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fx제곱 마이너스 f4. 그렇다면 나한테 필요한 건 x제곱 마이너스 4겠죠. 문제 없을까? 그래서 또 다시 곱해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fx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냐 f2냐? f2죠? 쏘리. 이렇게. 그러니까 쟤를 변형하지 않고 이 조건을 최대한 쓰려고 모양을 만들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 괜찮니? 그럼 이제 이 앞에는 끝난 것 같아요. 어때? 리미트 x가 쏘리.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모양 됐죠? 얼마야? 그래서 얘는 그냥 f 프라임 4예요. 문제 없을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하고 싶거든. 어떻게 바꿔야겠냐? 우함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뭐 해도 돼. 이거 마이너스 2로 바꿔도 되지, 그치? 근데 그거 말고 저 모양을 그대로 사용하려면 얘들아 치환해야 돼요. 치환. 리미트 자 x를 마이너스 t로 좀 치환해 볼게요. 괜찮니?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로 가면 t는 2로 가겠죠. 괜찮아? 그럼 여기 식이 어떻게 돼? f 마이너스 t가 돼요. 얘는 그대로 f2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대입하면 t제곱 그대로 나오겠지. 그러면 t 플러스 2랑 t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우함수의 성질을 였다 갔다 쓰면 됩니다. 그 ft랑 똑같겠지. 이해갈까? 그래서 맨 앞에 f'4가 있고요. 요만큼입니다.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역수죠. f'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주황색 하나 4라고 갖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8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이어야겠네요. 이해 갈까요? 무슨 말인지? 민규 괜찮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정리 좀 해놓으세요. 자, 이제 뭐 거의 마지막 파트죠.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강조하고 얘기하고 네, 넘어갈게요. 자,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가 뭐였지 얘들아? 정의가 요거의 정의가 뭐였죠? 썼었지 지난 시간에. 니네 안 써도 돼요. 여기는 이건 안 써도 돼. 알겠죠? 이게 정의가 뭐였죠? 썼었는데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정의는 한 줄이야 얘들아. 요놈의 정의가 뭐였어?
그냥 간단해요. F'A가 존재한다예요.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 가능한 거라니까. 근데 이 F'A라는 게 똑같은 게 누구라고? 지금 복습하는 거야. 니네 거에 적혀 있어요. F'A의 정의가 뭐야? 리미트 H가 0으로 가 있대. H분의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가 존재하면 된다며. 이해가? 극한값이 존재하면 된다. 근데 H 0으로 보내보니까 분모 얼마로 가냐 얘들아? 그러면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부정형일 수밖에 없다. 기억나요? 그래서 뭐가 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A 더하기 H라는 놈도 FA로 수렴을 해야 된다. 부정형 0분의 0꼴이 되기 위해서. 됐니? 그래서 근데 요게 뭘 의미한다고?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1로 수렴한다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럼 일단 미분 가능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연속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가 깔리는 전제 조건이었다고 했다. 괜찮냐? 근데 부정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 않냐? 안 할 수도 있지 않냐? 그치?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맞아? 그래서 요놈의 좌극한 값을 내가 계산해보고 요놈의 우극한 값을 계산해보고 그것까지 같아야만 미분 가능이다. 얘를 좌미분계수라고 부르기로 했고 얘를 우미분계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래서 미분 가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며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 안에는 연속이 깔려 있는 거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마지막 내용. 나눗셈.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쌤 중에 한 분이 요거를 가르치시죠. 요 방법을. 그러니까 너희가 나머지 정리에서 그 나눗셈 단원에서 가장 싫어했던 문제가 뭐예요? fx를 x 마일로 나누면 나머지 3 예시로 그냥 바로 갈게요. 근데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 어떻다? 뭐 2x 빼기 3 됐어? 그랬을 때 너희한테 물어보는 문제 fx를 x 빼기 1,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풀었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야? 뭐야? 일단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정리 F1은 3. 나랑 같이 한 놈들이 몇 있을 텐데 지금. 2차로 나눈 건 나머지 정리가 아니니까 식을 써야 돼. 요 놈도 같이. 근데 결국에는 fx는 얘로 나누었을 때 얘들아 몇 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는 몇 차 형태여야 돼? 2차 형태인데 그 2차 형태를 얘가 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에 게 x-2의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2x 빼기 3이 된다라는 거였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1 넣어서 3이다 하면 a값 나오면서 끝난다. 나머지가 구해진다. 이게 고1 때 배운 방법이에요. 몰라도 돼요 이제. 다행히도 몰라도 돼요.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분명히 작년 이맘때쯤 알고 니네 작년 1학기 때는 알고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모르겠지. 그러면 이제 뭐 얘까지는 괜찮죠. 얘까지는 오케이죠. 나머지 정리는 까먹으면 안 된다. 0되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0되는 값 대입한 게 나머지다. 기억나죠?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이 방금 내가 이 뒤에 파란색으로 썼던 걸 써야 되는데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fx는 x-2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모르겠어. 하지만 나머지는 알려줬지. 됐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려워했던 이유는 하나야. F2는 1까지는 니네가 다 해. 2 집어넣으면 되니까. 근데 방금 나머지가 2차 형태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모르는 문자 3개니까 조건 3개 필요한단 말이야. 근데 맨날 하나, 2개 써놓고 나머지 하나가 뭐지? 이래서 못 풀었다고. 기억나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다고. 왜? 제곱이 있으면 미분해도 얘는 사라지지 않아요. x-2의 제곱 qx는 미분을 해봤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번 x-2로 묶여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얘를 앞에 걸 미분해봤자 2가 나가서 곱해지고 얘는 1차가 되는 거잖아. 얘가 남아있을 거라고. 맞지? 2 넣으면 0 된다고. 그래서 F'2가 2라는 식이 돼요. 이걸 미분하면 얘는 그대로 또 2 집어넣으면 0 되는 성분이 되는 거고 얘만 또 남는다고. 미분한 식. 미분하면 2죠. 끝. 그럼 조건 2개 뽑혔죠. 총 3개죠. 이해가요?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그냥 fx는 xy제곱 qx라고 쓰고 나머지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쓴 다음 대입하시면 돼요. 됐냐? 그럼 F1은 얼만데? 3는 0 ABC. 됐니? F2는 얼만데? 1는 0 4A 2B C. 미분해서 인어도 얘는 그냥 사라지는 거라고 무시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F'이는 이건 0 돼요. 또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B 된다고. 위에 2개 빼서 A랑 B만 남기고 얘랑 연립하시면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이 방법을 이제부터 사용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45번 문제. 자, 뭐 아실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 연속은 어떻게 했었니 얘들아? 연속은? 1에서 5가 그렇죠. 그걸 한번 그래도 처음 보는 거니까 좀 정석적으로 한번 풀이를 써볼게. 일단 연속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미분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미트 x가 1불로 갈 때 fx를 써야 된다면 리미트 x가 1불로 갈 때 1보다 큰 범위니까 아래식을 갖다 써야 된다. 근데 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인식이기 때문에 1 대입해서 b 더하기 6이다 라고 써야 정석풀이입니다. 정석풀이. 자,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마로 갈 때 fx는 1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위의 식을 갖다 써야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요 놈도 1을 집어넣어서 a-1 요 2개 같다라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관계식 하나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는 좌미우미가 같다를 따지셔야 돼요. 미분계수 존재. 그럼 뭐 해야 되죠? 리미트 x가 1마로 갈 때 x-1분의 fx-f1 쓰셔야 돼요. 근데 1마니까 1보다 작은 범위이므로 리미트 x가 1마로 갈 때 x-1분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에 빼기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a라고 식을 쓰셔야 됩니다. 정석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나오실 겁니다. 됐냐? 자,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불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을 직접 계산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리미트 x가 1불로 갈 때 x-1분의 아래식을 갖다 써야겠죠. 2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에서 1 집어넣은 2 더하기 b 더하기 4를 빼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니?
4는 사라질 거고요. 됐냐? 그럼 얼마? 4 더하기 b 나오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음으로 b는 마륙이고요. a는 1이어야 한다.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답은 37이다. 하는 게 정석풀이입니다. 알겠죠? 혹시나 학교쌤이 요거를 강조하고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으니 한 번은 보여드리는 거야. 알겠지? 난 앞으로 이렇게 풀지 않을 거야. 알겠죠? 그럼 너희가 실전에서 풀어야 되는 건 당연히 연속성 체크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F1막 그럼 위에 식에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 마이 더하기 A F1뿔 아래 식에 1 집어넣은 거니까 B 더하기 6 F1은 등호 있는 대식 집어넣은 거니까 B 더하기 6 뭐 다 같다. 관계식 하나 똑같은 식 됐죠? 그보다 귀찮은 게 아래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 대신 우린 뭐 할 거라고? 미분하시면 돼요. 주어진 함수식 그냥 미분합니다. 위에 거 마이너스 2x 아래 거 4x 더하기 b 위의 식 x가 1보다 작을 때 아래의 식 x가 1보다 클 때로 해주시면 돼요. 등호를 빼주시면 큰 문제 안 생깁니다. 됐니? 오케이? 왜냐면 주어진 함수들은 다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어떻게 표기한다고 했어? F'1 말엠에 뭐야? 위에 거에 1 집어넣은 거고 F'1 뿌리램에 아래 거에다가 1 집어넣은 거예요. 같아야겠죠? 뭐만지 이해 갈까? 너희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바로바로. 됐습니까? 괜찮죠? 야, 그러면 아래 46번은 뭐 하면 되겠냐? 위아래 인어서 똑같고 위아래 미분해서 인어서 똑같다 해서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알겠지? 따로 안 풀어봐도 되겠죠? 네. 자, 47번 문제 빠르게 풀고 넘어갈게요. 네, 그냥 이렇게 써놓고 식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 1에서 함수식 바뀌니까 연속성에 의해서 3 더하기 a는 얼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 1뿔 b 마 c 이렇게 조건식 하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에서도 연속성에 의해서 위아래 1 집어넣어서 1 더하기 b 더하기 c랑 마 3 더하기 d가 서로 같다 라고 쓰면 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미분해서 위아래 1, 마 1, 자꾸 1로 썼니다. 자, 마 1 집어넣으시면 마 3은 3 빼기 2b 더하기 c랑, 자, 아래 거에서 1 집어넣으셔서 3 더하기 2b 더하기 c는 마 4입니다. 야,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b랑 c 나오겠네요. 뭐 나오니? b는 0, c는 마 6. 그래서 이거를 위에 식에 대입하시면 마 5니까 d는 마인가요? 괜찮니? 그 다음 맨 위에 식에 대입하시면 a는 얼마? 2. 여기까지 해서 a, b, c, d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6이 돼야겠죠. 괜찮죠? 실전 풀이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8. 자,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식을 보니까 얘들아, 이렇게 0,1에서 끊어지고, 그럼 기울기가 중요하다. 이건 기울기가 1이고요. 2,2에서 상수함수.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니, 얘들아? 0이죠. 2차 함수가 이 중간을 연결해야 되는데 미분 가능하도록 연결하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스무스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자면 그 가운데 2차 함수를 fx라고 했죠. 당연히 f0은 1인데요. f'0은 얘랑 같아야 합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자면 F2는 2여야겠죠. 일단 연속이 보장되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F'2가 얘랑 기울기 우미분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이어야 합니다. 됐니? 그래서 대입해서 A, B, C 찾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1, B는 1, C는 1 나오실 겁니다. 계산 생략해도 괜찮지, 얘들아? 자, 그러면 40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함수식만 마일과 1로 바뀐 거라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5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8번도 아까랑 똑같이 저렇게 식으로 쓰면 이해 가실 거예요, 얘들아. 알겠죠? 참고하시고요. 풀이법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50번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50번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연속성에 의해서 FA가 n-FA여야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누구도 n-FB는 n 더하기 FB랑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 뽑아낼 수 있을 거야. 아직 얘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미분을 해보시니까 아 F'A랑 마이너스 F'A가 같아야 되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F'B랑 F'B가 같아야 되네. 결론 F'A, F'B 모두 0이어야 되네. A, B 값이 미분에서 0 되는 값들이구나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초록색에 의해서 얘들아 F'X라는 놈이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고 걔가 0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 A, B 넣었을 때 0 되는 거니까 뭐랑 뭐 나오냐? 그래서 A는 마3이라는 얘기고요. B는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걸 대입하란 얘기입니다. FA는 얼마 나오지? 마3 집어넣으시면 27. FB는 얼마 나오니? 1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5. 그거 대입해서 M 값은 FA 2배. 됐냐? M 빼기 N은 FB 2배 마10 나와야 되거든요. M이 54인데 마10 나오려면 N은 64여야겠네요. 이렇게 M과 N의 결정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계산 문제. 너무 겁먹지 말고 상수가 저렇게 미지수로 나오면 미분하면 사라진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편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가서 51번에 1번. 자, x의 200제곱 마이너스 200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는 놈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 나머지가 없대, 얘들아. 맞냐? 그럼 뭐 하면 돼? 1대2. 자, x에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200 더하기 p 더하기 q는 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뭐 하셔야 되냐면 미분을 하셔야 돼요. 미분을 하시면 좌변이 200x 199제곱 마이너스 400x 더하기 p가 되고요. 우변은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제곱을 미분했기 때문에 얘가 한 번은 남으니까 이런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무조건. 그럼 얘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 또 x의 1을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러면 200 마이너스 400 더하기 p가 0 나와요. p는 200. 그럼 위에 거에 대입하면 q는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P와 Q를 구하는 문제다. 괜찮을까? 2번은 굳이 안 해봐도 될라나?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겠지? 네. 믿어도 되죠? 대입하고 미분해서 대입해서 연립하면 AB 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 써야 되네. 뭐 써보자. 자, 2번은 검산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x 4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b가 x 더하기 1의 전체적으로 나누었더니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이렇대. 그럼 조건 2개 필요하니까 대입할 생각? 일단 첫 번째 당연히 x는 마일 대입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마이너스 3 됐냐? 그 다음에 미분. 자, 미분을 하시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2ax는 얘 어떻게 생겨있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 남아있을 거라는 건 안다고. 어차피 사라질 놈이니까.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놈 미분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x에다가 마일 집어넣는 거라고. 마4 더하기 2a는 0 더하기 2가 되겠죠. a는 3. 대입하시면 b는 마일. 끝. 이렇게 a, b 값 찾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52번 가봅시다. 그냥 표현만 다르게 한 거죠. 이 그래프가 주는 조건은 뭡니까? F1은 4라는 거 함수값 줬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줬죠. F'1은 2라는 조건 준 거죠. 기울기가 2니까 L이. 여기까지 맞냐? 됐니? 그러면 우리가 RX라는 놈을 뭐라고 써야 되더라? FX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모르겠고 RX를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씁시다. 됐죠? 빠르게 F1은 A 더하기 B만 남을 거니까 그게 4고요. F'1은 A만 남을 거니까 그게 2겠죠. 그래서 A가 2고 B도 2 나오니까 RX라는 놈은 2X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라 했으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3번에 2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53에 2번. 네, 빠르게 할까요? 자, 뽑아낼 수 있는 거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F1은 5고요. 미분에서 1 집어넣으시면 F'1은 3이라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X나 1인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미분하라는 내용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뭐 집어넣으라는 거죠? 여기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1 집어넣어서 2 곱하기 F1 1 곱하기 F'1 답은 13이다 라고 적으면 끝이 나겠습니다. 이제 접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내용, 접선의 방정식. 야, 당연히 미분계수가 기하적 의미가 뭐라고 했죠?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그거를 활용하는 유형으로 첫 번째 나올 거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이어야겠죠. 맞아. 야, 접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직선의 한 종류니까 우리가 직선을 세우기 위해선, 식을 세우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하지, 얘들아? 가장 대표적으로 뭐 알면 돼? 기울기 알고, 그쵸, 점 하나 알면 되겠죠. 이것만 알면은 이제 끝나는 거지. 끽해봤자 어떤 거야? 기울기 몰라도 되는 경우, 점 2개를 아는 경우겠죠. 크게 이렇게 2가지 케이스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럼 결국엔 점 하나 정도는 내가 꼭 알고 있어야 직선을 세우든 말든 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할까?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가장 쉬운 유형은 뭐겠니? 접점을 알려줬을 때가 가장 쉬워요. 이미 점 하나를 줬잖아. 그럼 내가 또 다른 점 하나를 알든 아니면 기울기 하나를 구하든 하면 접선 완성되겠지, 무조건. 이해가 할까? 그래서 만약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내가 문제에서 얘한테 야, 요 점이 a, b야 라고 알려줬어. 접점을 알 때야.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됐니? 그러면 순서를 웬만하면 지키세요. 첫 번째, 접점의 좌표 적어놓고, 한글은 안 써도 돼, 나중에. 설명하려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그러면 얼마지, 얘들아? F'A잖아. 야, 뭐야? 그럼 접점도 알고 접선의 기울기도 아니, 이제? 그러면 이제 고민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 Y는 F'A 곱하기 X-A 플러스 B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버리면 그게 접선이겠지. 끝이야. 접점할 땐 너무 개꿀이야. 괜찮을까? 오케이. 두 번째. 기울기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땡큐지 뭐. 왜? 점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거잖아. 편의상 기울기는 m이라고 알려줬다라고 가정 좀 할게요. 이건 숫자인 거다, 문제에서. 알겠죠? 그럼 우리는 뭐를 몰라, 지금? 기울기 나는데 뭐 하나 더 알아야 돼? 좌표, 지나는 점 하나 알아야 되지, 그치? 그래서
가정할 겁니다. 접점을 뭐라고? 문자로 t, ft 라고 식을 세울 거야. 문자로 쓸 거야. 숫자 아니야. 쟤는 t 문자야. 그랬을 때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위에 거 무시하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미분에서 t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f't가 돼. 됐어? 내가 가정한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t라고. 걔가 근데 뭐랑 같아야 된대? m이라는 숫자와 같아야 된대. 그렇다면 얘는 t에 관한 방정식이 돼요. 그럼 만족하는 t의 값이 존재하겠지. 존재 안 하면 당연히 답이 없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t의 값, 실근을 찾으면 그 실근 t 값을 다시 뭐 해주면 돼? 대입하면 내가 접점 아는 게 되는 거야. 됐냐? 그러면은 완성이지 뭐. 접선의 방정식 완성할 수 있겠죠. 이해 갈까? 얘를 만족하는 t 값을 대입하면 접점 알고 기울기 아는 거니까 직선 세우면 끝이야. 됐니? 여기에 하나만 더. 만약에 내가 실근의 값이 여러 개가 나왔어. 그렇다면 실근의 개수는 너무나 당연히 접점의 개수가 되고 그 접점의 개수는 접선의 개수와 동일을 하게 됩니다. 접점 하나당 접선 하나 그을 수 있을 거니까. 문제에서 접선을 꼭 하나밖에 못 긋는다. 기울기 3짜리 접선은 하나다. 아니면 2개다. 이런 조건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이 실근 조건으로 t에 관한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지? 지금 잘 봐. 우리한테 뭐 알려줬냐면 얘들아, 접점할 때 개꿀인 거 알았어. 왜? 기울기 바로 구해지지. 그래서 요걸로 식 세우죠. 두 번째, 기울기를 알려주니까 어때? 접점 가정에서 접점 요 방정식으로 접점 구해버렸더니 또 첫 번째 걸로 해결해버렸지. 그럼 기울기 할 때랑 접점할 때는 좀 쉬운 편이긴 하네. 그치? 그래서 이제는 아예 생뚱맞은 점을 줄 거야. 외부점 알려줄 때 줄 거예요. 내가 원방이나 2차 함수 이런 거 할 때 외부점 할 때 접선 구하는 게 좀 귀찮았던 기억이 있어야 돼요. 대입해서 판별식 는영 때린 다음에 자꾸 막 했었단 말이야. 복잡한 식에서. 얘는 판별식 는영도 못 때려 이제. 3차 4차 함수라서.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라는 거야. 얘는 그냥 방법이 없어요. 접점을 잡습니다. t, ft. 그 다음에 기울기를 세워요. 뭔데? 미분에서 접기라고 써야겠네요. f't겠죠. 아직 방정식 못 세워. 는 m을 못 해. 그치? 얘가 됐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직선을 그냥 세워야 돼. 이거 엄청 t에 관한 식으로 복잡하게 나올 거야, 얘들아.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주어진 외부점이 a, b라면 a, b를 대입하셔야 됩니다. 식을 세워놓고 대입해야 돼. 근데 얘는 뭐가 되냐면 또한 t에 관한 방정식이 돼요. 괜찮니?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또 t의 값이 실근 t 값을 찾아서 대입하면 접점과 기울기가 완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실근의 개수는 접선의 개수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나한테 외부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이 몇 개 그을 수 있는지도 중요해. 이건 안 써도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이렇게 3차 함수라는 그래프잖아. 여기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죠? 여기서 몇 개 그을 수 있지? 이 외부점에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3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갖고 와볼게. 그러면 하나, 둘, 이쪽도 깨솔까요? 3개 가능합니다. 이런 개수가 실근의 개수로 결정이 돼요. 수식으로. 골 때려지죠. 나중에 이거 쉽게 하는 것도 확인은 할 겁니다. 참고로. 됐냐? 근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좀 귀찮아요.
여기가 이게 귀찮아. 왜냐면 아직 숫자가 하나도 안 나왔고 t 미분에서 t 집어넣은 식에 미분에 그냥 t 집어넣은 식 써야 되죠. 이거 만약에 이거 쓰지 마. fx가 이렇게 생기면 얘들아 3차식인데 모든 항이 다 있는 3차식이면 t 넣어서 쓰고 미분에서 t 넣어서 쓰고 나중에 전개해서 쓰고 해야 돼. 너무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한 줄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요거를 생략하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다 이렇게 풀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접점 잡았죠. 외부점 알고 있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 둘의 기울기식을 세워요. t-a분의 ft-b. 괜찮냐? 그럼 얘가 뭐랑 같아야 돼? 무조건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돼요. 이거를 그냥 바로 쓰면 얘를 세울 필요가 없어. 흰색 식을. 세로 가로로 쫙 길게 쓸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분모 곱하면 얘랑 똑같은 식이야 사실은. 얘가 요 식에 이거 대입한 식이 나와. 이게 나와요. 이게. 이걸 바로 쓰면 네, 요 한 줄 정도가 생략이 됩니다. 알겠죠?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식으로 가시는 게 외부점 할 때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지를 수요일에 뭐 개념 다 정리했으니까 수요일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